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무술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서부경남 각 시군들 새해를 맞아서 지역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 중입니다. 네, 민선 6기 마지막 새해인 만큼 지자체장들의 발걸음은 더욱 분주해졌는데요. 서경방송은 새해를 맞아 서부경남 시장 군수를 직접 만나 올해의 주요 현안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SCS 신년 특별 대담 오늘 준비한 시간은 남해입니다. 자, 지난해 남해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순국공원이 문을 열었고요. 또 지지부진했던 그 남해 IGCC가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남해군의 2018년 군정 운영 방향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일 남해군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군수님 새해 처음으로 이렇게 출연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경방송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 남해군수 박영일입니다. 희망찬 무술년 새해입니다. 이렇게 서경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남해군과 또 제게 보내주시는 그 따뜻한 격려와 성은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군수님 새해가 시작이 됐지만 지난해도 잠깐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2017년 남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람 있는 일도 있고 또 아쉬운 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솔직한 평가와 함께 군수님 좀 아쉬웠던 일, 어떤 일들을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네, 2017년 한 해 참 숨가쁘게 이렇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어려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잘 극복을 했고 또 결실을 거두는 그런 한 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가하기보다는 현장을 제가 다니면서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남해가 정말 바뀌고 있다라고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에너지가 이렇게 더욱더 크게 얻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작년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에 가장 보람이 있었던 부분이 이 공약 사업 이행 부분입니다. 네. 제가 취임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과 이렇게 한 약속인데요. 대적으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현재는 그 이행률도 약 한 9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매니페스토 그 실측본부에서 이 전국에 226개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해서 이 공약 이행 실적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네. 우리 군이 우수 등급이 A 등급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공약 우수 사례 경진대에서도 도시 재생 그리고 사회적 경제 이렇게 두 개 분야에서 우수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고충 민원 처리 부분, 재난 관리나 그리고 장애인 복지 20개가 넘는 이러한 분야에서 상을 받아서 우리 군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네. 특히 여름철 가뭄 때문에 아주 이번에 가뭄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다행히도 그 큰 피해는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 자연재해라는 부분이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다소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부분들 정말 송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다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상도 받으시고 등급도 A 등급 받으시고 2017년 남해가 참 보람됐던 한 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남해군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남해군의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올해 우리 군의 당초 예산이 4,243억 원으로서 지난해보다 약 한 12% 정도 이렇게 약 한 456억 정도 되죠.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추경 예산까지 이렇게 포함한다면은 이 4,600억 규모로 이렇게 훌쩍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 회계 부분에 보면은 3,399억 원이고요. 또 특별 회계가
844건입니다. 그리고 세임 예산 중에서 지방세는 131억 원, 네. 그러니까 5.5% 정도 이렇게 증가를 아, 했다고 네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교부세가 약 1,488억 원, 그리고 조정 교부금은 약 124건 규모 이렇게 봅니다. 국도비 공모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네네. 뭐 예를 들어 보면은 미 FDA 그 수출용 이 폐류 생산 해역인데요. 네네. 강진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수 처리장 그 시설 사업, 요거 부분 아주 큰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초전 과라 이런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하고 예. 또 수산식품 거점 단지 조성 사업 뭐 이런 크고 굵직굵직한 이런 신규 사업들을 많이 따왔습니다. 네. 뭐 이런 결과로 해서 국고 보조금은 작년에 대비해서 약 한 108억 원이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요. 예. 그래서 732억 원에 이르고 예. 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832억 원 정도, 그리고 도비 보조금이 247억 원, 이렇게 각각 보조금을 전체 이렇게 합하면은 약 한 1,300억 규모로 네네. 이렇게 늘어났다고 봅니다. 뭐 작년 대비해서 약 한 9.4% 이렇게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공격적인 이런 신규 사업 유치 추진이 가능했던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채무 제로화 네. 달성으로 해서 빚이 이렇게 없어짐으로 해서 이 재정 건전성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예. 가능했던 성과였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공격적인 신규 사업 유치라고 방금 표현해 주셨는데요. 보면 당초 예산이 약 12% 늘어난 것으로 올해 이제 네.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정 연설을 통해서 올해 군정 그 청사진을 밝히셨습니다. 그 중에서 남해 6대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셨거든요. 좀 어떤 얘기를 들려주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남해군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이 6대 군정 운영 방향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튼튼한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네. 이 우리 군의 장기 발전 비전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예. 신재생 에너지 산업 단지 조성과 또 IGCC 즉 석탄가스 복합 발전소, 예. 그리고 대명 리조트 착공, 그리고 읍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뭐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추진을 할 그런 네네. 예정입니다. 예. 이 두 번째로 보면은 말입니다. 다시 찾는 휴양 남해 조성이라고 네.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데요. 우리 군의 그 관광 분야의 핵심 사업인 보물섬 800리길 간이역 조성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미조 다이어트 보물섬, 네. 그리고 독일 문화 체험 공원 사업, 뭐 노도 문학의 섬 공원 사업, 관광객들이 한마디로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인프라를 확충해 네네. 나가겠습니다. 또 사천에서 그 바다 케이블카로 인해서 이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이 될 겁니다. 네네. 이 관광객들이 우리 남해를 반드시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창선 다낭에다가 그 대규모 주차장을 새롭게 예. 조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고부가 가치 농업과 어업의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1차 산업이 이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순수한 농어민이 이렇게 사는 곳입니다. 네. 농어촌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농업 육성 사업이 바로 국민의 소득하고 직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이 마늘 주 생산품이죠. 마늘의 지금 재배 면적은 777헥타, 그리고 약 한 연간 소득은 50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시금치는 약 한 1000헥타 정도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요. 거기는 약 한 200억 정도의 소득을, 소득을 네네. 갖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고령화되어 있는 농촌 인구, 네네. 또 이 재배 면적의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면은 농업을 기계화시키는 사업을 갖다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농작업을 갖다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영농 작업단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해야만이 가시적인 효과가 네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고요.
또 수사 분야에서는 보면은 예. 10년 후에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육성 발전, 네. 네. 뭐 이 사업 중에서 우리 남해에는 이 양식 산업, 즉 네네. 해삼, 전복, 그리고 미역, 다시마, 거기에다가 새꼬막 수화식 종묘 생산, 예. 뭐 이런 것들을 선정해 놓고 있어요. 이미 이 시험 양식에 성공을 했고요. 네. 앞으로 이 대량 생산 체계를 갖다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특수농업과 그 어업과 즉 관광과 이렇게 접목을 해서 6차 산업을 갖다 이렇게 연계해 나가고, 특히 이 우리 군에서 연소득 1억 원 농어가 육성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공약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당초 목표는 그때 100세대였어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은 농업 부분이 농가가 103세대 이렇게 달성을 했고요. 어업 분야의 어가는 169세대 이렇게 달성을 해서 총 272세대가 지금 1억 원 이상 육성 농어가로 이렇게 선정되어 네. 있습니다. 네네. 뭐 목표 초과 달성했고요. 올해도 계속해서 더 이렇게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희망주는 복지 남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군은 65세 이상 되는 노인 인구 비율이 이게 34%나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든 어르신들을 위한 그 맞춤 복지 정말 절실한 그러한 때입니다. 어르신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 하면은 맨 먼저가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두 번째가 네네. 경제적으로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독거노인 공동시설을 확충을 하고 네. 또 경로당이나 복합 그런 경로문화센터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뭐 노인 일자리 창출도 이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 문제인데요. 이 장애인 복지 분야를 보면은 현재 우리 군에서 등록된 장애인 수가 약 4,500명, 10%, 인구의 10%입니다. 네네. 예. 이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편의 시설 확충 그리고 일자리 창출 네.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생활 안정시키고 사회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이렇게 늘려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쾌적한 그 환경 이 생태 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이 먼저 이 혼잡한 그 우리 남해 업 시장 뒷길, 전통시장 뒷길입니다. 예. 그 뒷길에 이 전기 지중화 사업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도시 미관이 획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겠죠. 정돈이 예. 되겠죠. 예. 보고 있고요. 또 먹는 물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상수도 갈로가 워낙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돗물 누수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수도 요금을 좀 비싸게 내고 있는 편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과 함께 이 노후 상수 갈로 개설 사업 이걸 갖다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해 읍시장 주변에 이 북편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착공할 계획이고 네. 이게 되면은 안에 이 내부에 있는 그 악취, 이 하수구에서 나오는 악취를 네.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읍내를 이렇게 통과하는 봉천이라는 하천이 있는데요. 이 봉천 사업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떻든 이런 문제들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네. 악취를 갖다가 문제를 해소하고 하는 그 기대 효과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순신 민원 서비스라는 그렇죠. 겁니다. 네네. 이제부터 순식간에 신명나게 네. 하는 뜻인데요. 지난 2014년부터 이렇게 도입을 해서 이 연세가 이렇게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또 교통이 불편한 그러한 지역의 우리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뭐 올해는 이 건축, 세무까지 이렇게 분야를 네.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또 현장 행정을 통해서 이 현장의 그 구체적이고 이렇게 세부적인 것들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이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지 주민들 위해서 지금 행복 택시 이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네.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확대해 달라라는 건 요구가 네네. 큽니다. 해서 올해부터는 택시 그 이용권을 이렇게 더 이렇게 확대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예. 2018년에 남해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네네. 네. 그 계획들 중에서 몇 가지를 조금 짚어내서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민선 6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남해 IGCC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타당성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군수님이 이제 임기가 끝나가시는데 임기 내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예, IGCC 뭐 석탄가스 복합발전소인데요. 네. 준비하는데 다소 시일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1단계 사업으로 이 400메가와트급 IGCC 발전소 건립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작년 초에 포스코 그리고 한전, 동서발전, 두산중공업 이렇게 이 4개 참여사를 확정을 해가지고 네네. 예. 공동개발 협약을 갖다가 체결을 했습니다. 뭐 8월 달에는 13억 원의 그 사업비를 참여업체들이 이렇게 부담을 해가지고 네. 사업 타당성 용역을 갖다가 이렇게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는 지질조사하고 있고요. 예. 또 사업부지 청량도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네. 이 용역을 조기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행정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올 상반기에쯤 되면은 전기사업 허가 신청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9년 말에는 1단계 사업을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남해 이번 올 여름에 지난해 그러니까 여름에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남해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굉장히 분위기가 바뀌었다 해서 무슨 얘기가 있더니 그 남해 이순신 순국공원이 문을 여는 바람에 휴가철에 굉장히 볼거리도 많고 체험거리도 많았다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280억 원의 예산을 들인 이순신 순국공원이 문을 열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순신 순국공원 약 한 8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네.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이렇게 완공이 되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이 충무공에 이 순국가 그 노량해전을 이 주제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네네. 공원 시설과 함께 영상관, 리더십 체험관, 그리고 이순신 장군 동상, 식당 이런 다양한 부대 시설도 완비를 했습니다. 예. 이런 시설들을 잘 이렇게 활용을 해서 관광객들을 모아야 하는데, 작년 개강과 함께 열렸던 그 호국제전 이 부분은 잘 치렀습니다. 네. 아직은 상시적으로 이렇게 관광객을 갖다가 끌어들일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행사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만 사실입니다. 해서 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 프로그램들을 발굴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곳은 이 조선과 명나라 연합 수군이 네. 그 일본군을 갖다가 무찌른 유일한 곳입니다. 그 명나라 장수였던 덩자룡 장군을 그렇죠. 네. 비롯해서 그 수많은 명나라 이 장졸들이 이순신 장군과 그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순국한 그런 스토리 또 이런 것들이 사드 문제로 지금 냉각되어 있는 우리 중국과 한국과의 이 관계가 개선이 되면은 네. 아마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 남해를 많이 이렇게 찾아올 것이다라는 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보면은 가는포 관광공원이라고 있는데요. 네. 이 가는포 관광공원이 바로 등자릉공원이라고 예, 예. 이렇게 이름 지을 수 있는 네네.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해양낚시공원, 네. 또 팔만 대장경 판각지가 바로 인근에 있고요. 그렇죠. 네. 또 우리 고현면의 전통시장 개발 이런 것들의 관광 인프라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큰 관광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관광 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좀 나비 테마파크가 운영을 멈췄고요.
그리고 스포츠 테마파크는 조금 더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비 테마파크가 멈춘 이유와 그다음에 스포츠 테마파크의 앞으로의 활성화의 계획까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나비 생태공원은 우리 군이 지난 2014년부터 이렇게 3년간 민간인에게 위탁을 이렇게 해서 운영을 갖다가 해왔습니다. 네. 예. 그런데 임대 기간이 다 되어서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이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이렇게 휴관을 갖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사반기까지 이렇게 정비를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테마로 이렇게 개발을 할 생각인데요. 뭐 버드, 새, 그다음에 도둑개,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테마로 한 그런 관광 네. 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스포츠 파크 문제는 이 동계 전지 훈련을 비롯해서 이 매년 크고 작은 그런 대회들을 갖다가 이렇게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를 해 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 전국의 이 많은 자치단체들이 이 동계 스포츠 유치 뭐 이런 데 그렇죠. 참여를 해가지고 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네. 해서 우리 군은 이 스포츠 파크를 이 스포츠뿐만이 아니고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예를 갖다 하나 들어보면은 작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스포츠 파크에서 열린 그 마늘 축제 하루 잔치가 있었는데요. 네네.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네. 그 분석을 해보면은 3일 동안에 약 한 10만 명의 관광객들이 이렇게 다녀갔고요. 그다음에 이 매출을 이렇게 보면은 마늘이나 뭐 한우 판매를 비롯해서 약 한 4억 3천만 원, 한 5천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고 네. 또 지역 경제 유발 효과는 약 한 41억 원 정도 이렇게 이런다는 분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이런 경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양한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스포츠 파크 활성화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네, 신년 특별 대담 오늘 박영일 남해군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서 답변에서 그 10년 지속 가능한 수산업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해주셨는데요. 경남 도내에서 사실 처음으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새꼬막 종폐 생산 소화식 시험 양식에 이제 성공을 지난해 거뒀습니다. 양식어민들 굉장히 반가워하는 그런 이제 기사 내용을 봤었는데요. 그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여러 가지 이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신수산업 육성 발전은 좀 어떻게 가져가실 계획이십니까? 네. 네, 우리 군은 10년 후에 이 지속 가능한 이 수산업 육성을 통해서 우리 어민들에게 소득 증대를 갖다가 기여하는 부분에 크게 이렇게 정말 생각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앞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 군의 이 강진만 해역에 이 새꼬막 수화식 종폐 양식을 갖다 성공을 했습니다. 예. 이 전국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그 새꼬막은 그 종폐를 전량을 이 전남에서 이렇게 사 들어왔습니다. 네네. 이제 우리 군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직접 생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연간 종폐 구입비만 약 한 200억 정도 이렇게 절감을 할 수 네.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새꼬막 종폐를 갖다가 이렇게 털어내는 자동화된 기계 제작을 해서 우리 어민의 노동력도 이렇게 획기적으로 이렇게 절감을 했습니다. 네. 또 양식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 해삼과 전복을 이 시험 양식을 했는데요. 이 성공을 했습니다. 먼저 해삼 양식은 우리 실정에 이렇게 잘 맞는 그런 새로운 어초를 갖다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 내용은 보면 그렇습니다. 굴 껍데기를 갖다가 이렇게 활용해서 어초를 만드는데요. 네네. 작년에 제가 직접 바다에 들어가서 그 예. 어초 속에서 이 해삼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저희도 아주 봤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 전복은 이 해적 생물이나 또 먹이 사슬로 인해서 이 양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품종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약 한 3년간에 걸쳐서 이 시험 양식을 통해서
우리 군에 이 전복 가능한 그러한 양식 기술을 확보를 했고 이 전복의 생먹이인 그 미역, 다시마 그 양식도 성공을 했습니다. 네네. 이 우리 군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계속해서 그 자원량을 이렇게 늘려 나갈 계획이고 이 잡는 업에서 기르는 업으로 이 전환을 해서 미래 수산업의 그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뭐 보도를 통해 접했지만 직접 바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캐는 장면들을 저희가 봤거든요. 네. 네. 그 또 이 밖에도 또 남해안 관광 거점 육성 사업 그리고 해양 항로화 사업들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군에게는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네, 앞으로 우리 군의 도약을 위해서는 좋은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국토부가 작년 또 11월에 이렇게 남해안 발전 거점을 조성한다는 그런 예, 기본 예. 구상을 갖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군을 포함을 해서 남해안권 8개 시군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남해안 지역을 갖다가 뭐 서울, 부산, 제주와 함께 이렇게 우리나라의 4대 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그런 네. 내용입니다. 지금 국토부가 용역을 갖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군과 인근 자치단체들과 이렇게 연계를 해서 관광 루트를 이렇게 상품화 개발시켜서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해양항로화 사업이 있는데요. 네. 우리 군에 그 자생하고 있는 잘피 또 진피라고 합니다만은 네. 그 잘피하고 그리고 손도 미역이라는 네. 특수한 우리 미역 종이 또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쏙 이런 자원들을 갖다가 잘 활용을 해서 이 항로화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항로 사업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는 마늘 연구소가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있는데요. 그렇죠. 네. 2년 전부터 우리 군에서 이 자생하고 있는 그런 해양 생물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생물 속에 있는 그 신소재들을 갖다 이렇게 개발을 해서 이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연구소에서 실험을 통해서 해삼 추출물을 가지고 이 화장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피부 미백이나 또 주름, 개선 뭐 이런 데 효과가 아주 크다고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군이 해양 항로화 사업의 그 선도적인 역할을 갖다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가장 현재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뉴스에 출연해 주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해와 하동을 잇는 새 교량 명칭 문제, 경남지명위원회가 제2남해대교와 노량대교 두 안건을 모두 국가지명위에 상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겠습니까? 우리 군의 그 새로운 일이 관문이 될 제2남해대교가 올해 6월에 이렇게 개통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률은 한 90%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대교 명칭과 관련해서는 우리 남해군의 의지가 확고합니다. 노후화된 그 기존 남해 대교를 대신으로 해서 이렇게 놓는 다리이고 또 남해를 이렇게 들어오는 관문의 그 다리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렇게 지켜왔던 대로 그 16교 지명을 갖다가 섬지명에 따른다는 그 원칙, 네. 바로 제2남해대교 이름을 붙여달라는 것입니다. 이 하동군에서는 이 노량대교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하동하고 우리 남해는 형제같이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 두 지역 간의 그 주민 간의 갈등이 이렇게 대립되고 하는 것만 되어서는 될 것인가라는 그런 염려가 참 큽니다. 네. 그리고 네. 또 공동 발전을 위해서 아무런 이득이 될 게 없습니다. 우리 남해 국민들은 이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그 다리에 뭐 홍보관 이거 하동에 짓는 거 그거 우리 아무런 의의 없이 이의 없이 그렇게 양보했습니다. 예. 그러나 다리 명칭만큼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양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그 생명줄 같은 그런 달이라는 점을 인식을 하시고 하동에서는 특히 우리 하동의 군수님께서는 이 주장을 철회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더 정중하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올해 3월에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이 달의 명칭이 결정이 됩니다. 예. 우리 군이 주장한 제2남해대교, 하동군이 건의한 노량대교, 이 복수안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상 뭐 더 이렇게 소모적인 그런 대립이 생기지 않고 정말 이번 문제가 완만하게 이렇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2017년의 그 정리부터 2018년 새해 시작하는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군정 운영 방향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새해를 맞아서 6개 시장 군수들을 모시고 특별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좀 드리는 질문입니다. 남해 올해 군정 방향을 교수님 사자성어로 좀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의견을 줄 수 있을까요? 예. 네. 올해 우리 군은 국민들의 그 삶과 밀접한 그 생활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을 군정 방향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명자의 이 시민여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백성 보기를 마치 다친 사람을 보듯이 극진히 돌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우리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또 헤아리고 불편한 점을 잘 찾아서 개선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많은 현안이 있다 보니까 모든 내용을 다루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대담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경방송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 행복과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현장을 직접 찾아서 우리 국민의 삶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섬기는 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군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2018년에도 남해군은 뭐 작년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은 박영일 남해군수를 만나 새해 남해군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군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8년 새해를 맞아 펼쳐진 SCS 신년 특별 대담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